안녕하세요, 애슐리예요. 오늘은 그동안 또 질문이 많이 쌓였는데 이렇게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신 분, 메일로 보내주신 분들의 그 질문을 제가 다 뽑아서 일일이 읽어보거든요. 그 중에서 손글씨로 예쁘게 써서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신 분이 계셨는데 거의 20개 넘게 이렇게 질문을 써주셨는데 겹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 중에서 몇 가지 추려서 답을 해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승무원으로서 가장 도움이 되는 언어는 아무래도 세계 공용어인 영어가 될 것 같고요. 영어를 마스터를 하셨거나 아니면 영어 이외에 다른 언어를 좀 주 무기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공용어로 쓰고 있는 언어를 선택하셔서 좀 마스터를 하시면 승무원 되셔서 조금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어라든지 스페니쉬 이러한 언어들을 좀 배워두시면 승무원 되셔서 여러 국적의 승객들을 만나셨을 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좋아하는 발음이라든지 언어나 문화에 매료되는 그런 언어들을 하나 고르셔서 공부를 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미레이트 승무원들이 선호하는 목적지와 피하고 싶어하는 목적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선호하는 목적지는 제가 근무를 했을 때 당시에는 프랑스 니스를 가장 선호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다 개개인 차가 있어요. 에미레이트에는 130개국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다들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선호하는 기호도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가 1위다 라고 답을 내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있었을 때는 니스가 휴양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가면은 작은 마을처럼 굉장히 아름답게 아기자기한 그런 휴양지예요. 그래서 니스 가는 거 되게 좋아했었고 니스에서 모로코 왕국에 넘어가서 거기 모로코까지도 관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크루들이 니스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또 비행 자체도 굉장히 다들 관광을 가시는 승객들이기 때문에 좀 더 여유 있고 비행 자체를 조금 즐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비행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목적지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그 인도양에 있는 모리셔스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도 몰디브처럼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여러 모리셔스 비행 중에 36시간짜리 비행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36시간 동안 쉬는 건데 호텔도 굉장히 아름다운 리조트로 돼 있고 호텔 안에 있는 수영장에서 이제 수영도 할 수 있고 바닷가에 가서 이제 선베이딩도 할 수 있고 즐길 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모리셔스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승무원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목적지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스탄불 비행이에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이스탄불 비행이 레이오버, 즉 가서 이제 하루 쉬고 다시 두바이로 돌아오는 일정이었는데 그 후에 좀 바뀌어서 하루 만에 찍고 돌아오는 일정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 만에 찍고 돌아오기에는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승무원들이 피하고 싶어 하는 그런 비행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밤 비행, 예를 들어서 새벽 2, 3시에 출발해서 어디 인도나 파키스탄 이런 데 찍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비행이 있어요. 그런 비행 같은 경우는 밤을 일단 꼴딱 새야 되고 그 비행 가기 전에 초저녁에 잠을 못 자거나 충분한 휴식을 못 취한 경우에는 비행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밤 비행, 특히 턴어라운드 이런 걸 되게 힘들어 했던 것 같아요. 보통 에미레이트는 거의 다 만석이거든요. 이코노미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밤 비행, 턴어라운드 찍고 오는 비행들이 가장 힘들고 기피하고 싶어하는 비행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밤새도록 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두바이에 랜딩할 때는 거의 정오예요. 그래서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졸면서 랜딩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승무원 일의 고충 중에 하나겠죠. 이 부분은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뭐 빨리 관두시는 분들은 6개월 안에 관두시는 분들도 있고 1년 하고 관두시는 분들, 보통 3, 4년이 이제 고비이기 때문에 3, 4년 사이에 되게 많이 3, 4년이면 전 세계 여행은 다 해본 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년 또는 4년 정도 하시고 많이 관두시고요. 한 5년 넘어가면은 5년부터는 잘 관두지 않고 쭉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뭐 평균을 제 개인이 내고 뭐 알려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국내에서 외항사로, 외항사에서 국내 항공사로 이렇게 많이 이직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봐왔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나는 국내 항공사에서 조금 경력을 쌓다가 나중에 외항사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사람들마다 이제 가지고 있는 탤런트라든지 어떤 그런 이미지가 다르고 항공사들도 원하는 인재상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본인을 잘 진단을 해보시고 타겟 항공사를 정하셔서 국내든 외항사든 이렇게 타겟을 정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국내 항공사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은 그 항공사에 물이 들기 때문에 이제 외국 항공사로 이직을 하려고 하면은 그런 기업 문화라든지 본인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꾸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본인의 성향이라든지 성격, 문화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타겟 항공사를 정하셔서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한번 회사에 몸을 담게 되면은 이직을 하는 것도 굉장히 또 큰일이잖아요. 준비도 하셔야 되고 또 그만큼 스트레스도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본인의 맞는 항공사를 지원하시라고 조언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스스로 내가 어느 항공사에 어울리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기관이라든지 선생님들한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학원을 다녀야 하냐라는 질문도 많이 받는데요. 이건 정말 이것도 케바케라서 제가 다닌다 마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학원을 이제 등록하게 되면은 등록금이 굉장히 또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투자를 한 만큼 본인이 가서 얼마나 영리하게 학원과 선생님을 활용하냐에 따라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것도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원에 전혀 다니지 않고 스터디만으로도 합격하신 분들도 많이 봤어요. 참고로 국내 대형 항공사에서 몇 년 전에 학원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자세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면접 답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배워온 사람들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학원을 다닌다고 해도 로봇처럼 이렇게 기계적인 답변과 이미지를 만들어 가기보다는 주관을 가지고 면접 답변을 만드시고, 그리고 학원과 선생님들도 본인이 잘 활용해서 면접 합격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조언을 얻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항사의 경우에는 이제 채용을 대행하는 학원과 대행하지 않는 학원으로 나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타겟 항공사가 어디인지 결정을 하시고 나서 이왕이면 대행을 해주는 에이전시 학원으로 등록을 하실 거라면 등록을 하시는 게 좋죠. 학원이든지 스터디든지 어쨌든 목표는 하나잖아요. 합격하시는 거기 때문에 학원 가서 상담도 받아보시고 스터디에도 참여를 해보시고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을 하셔서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원비라든지 뭐 가외라든지 요즘에 굉장히 성행하고 있지만 거기에 등록을 한다고 해서 다 합격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등록비가 싸지는 않다고 알고 있어요. 굉장히 고가의 등록금을 내고 이제 학원을 다니게 되시는데, 이제 그런 등록금이 걸린 문제이니만큼 신중하게 결정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2쯤에 승무원학원 다니는 게 좋을까라고 하셨는데 항공과 지원하시는 게 아니라면 굳이 승무원학원 다니실 필요 없어요.
한국과 비교한 두바이는요, 일단은 두바이는 한국보다 좀 여유로운 부분이 있죠. 한국에서는 지금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고 점점 여러분들 취업하기도 힘들고 살아가기도 힘들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굉장히 안 좋은, 좀 뉴스만 틀면 그런 일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두바이 가서 거주를 하게 되시면 두바이에서 에미레이트에서 주어지는 그런 스케줄에 따라서 비행 생활을 쭉 하시면 되고, 나머지 오프날이나 휴가 때는 여행을 가시거나 아니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심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단점은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을 본인이 원할 때 만날 수 없다는 부분이 이제 단점인데, 뭐 그 부분이야 뭐 카톡이라든지 스카이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휴가나 오프날 한국에 또 자주 올 수 있으니까요. 이건 개인의 성향과 회사의 그런 기업 문화, 그리고 그 회사가 위치한 베이스인 나라의 그런 어떤 문화에 달린 문제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마다 맞는 항공사 그리고 맞는 나라가 있듯이 그 부분은 본인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어도 회화 어떻게 공부했냐고 물어보시는데, 전 승무원 되기 전에 제가 영어 강사 생활을 오래 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수업을 영어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동료 외국인들하고 영어를 쓰는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어 실력을 그나마 매일매일 유지를 하면서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항공사 입사하고 나서 실력이 더 많이 늘었죠. 서바이벌로 매일매일 정말 승객하고 동료들한테 영어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바이벌로 저절로 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승무원 준비할 때 잘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저도 승무원 준비할 때 선생님이 있었잖아요.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이었는데 이 책이에요. 원선고 굉장히 두꺼운데 Awaken the Giant Within 이란 책이에요. 그래서 조금 철학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들을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부딪힐 때 그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본인 안에서 이렇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지침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어떤 사건을 접했을 때 좀 더 성숙하게 대처하고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예전에 다 읽고, 이게 예전 책이거든요. 예전에 샀던 책인데 이걸 제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원래 고향 부산집에 놔두고 왔다가 없어가지고 한 권 더 사게 돼서 이렇게 2권이나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책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고요. 그리고 비행 다닐 때는 항상 제가 핸드백에 넣고 다녔던 책 중에 하나가 The Secret. 이 케이스 커버가 어디 날아가 버렸는데 이 책 다들 아시죠? 더 시크릿 10번 넘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죠? 막 책 읽을 때 줄 다 치고 막 이러고 쓰고 막 읽는 거, 이렇게 책 비행 갔다 오면은 저희 헤드쿼터 본사에 안에 듀티프리 샵이 있어요. 거기 가서 또 이렇게 시크릿 시리즈, 이런 책들 다 사서 막 읽어보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크릿 시리즈, 이거 뭐 데일리 티칭 이런 한국에 와서 얘도 샀고요. 시크릿 이 책들을 되게 즐겨 읽었고 좀 자기 개발에 적용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